그냥 역사적 흐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네 번째 근대가 나오죠. 근대인데 이 근대도 엄청나게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도덕교과서에서 딱 2명의 철학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대 철학자. 한 명이 베이컨 나오고요. 또 한 명은 흉이 나옵니다. 흉은 배려적 사고할 때도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베이컨도 원래는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상론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상론이 보고 싶다면 과거에 베이컨과 관련된 우상론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듣게 하세요. 아시겠죠? 베이컨에서 이 정도만 아세요. 뭐냐면 베이컨은 중세를 중세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세를 탈피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베이컨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베이컨 거기인가요? 거기 아니에요. 베이컨 하면 떠오르는 게 아는 것은 힘이다. 여러분들 한 번씩 어떤 학급 이과 학급이죠. 이과 딱 보면 급훈이 막 아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대로 아셔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것은 어떤 인지적 차원이 아니에요. 관찰 실험, 관찰과 실험을 통해 아는 것이 힘이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서 힘은 중세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에요. 주체적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관찰한 거, 내가 직접 중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았던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나. 알겠어요? 주체적인 힘이다. 이거 아시고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데이비드 흉. 이 흉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면 과거의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됐고요. 흉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더 얘기할게요. 흉은 공감의 철학자, 이해되시죠? 다수의 사람들한테 공감받는 것이 그게 도덕이라는 것이죠. 아하, 흉은 뭐다? 감정이 도덕이죠. 주정주의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주지주의가 도덕이었죠. 지식이 도덕이었어.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 플러스 주우주의, 이게 도덕이었죠. 흉은 감정이 도덕이었다. 감정인데 감정이 어떻게 도덕이 되냐? 개개인의 감정은 다르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흉은 다수가 공감한 것은 도덕이라고 봐요. 다수의 시인. 다수가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겠죠. 이게 곧 도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선이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수가 부정하면, 그것은 부인하면, 그건 선이 아니겠죠. 그렇죠? 다수의 쾌.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죠? 공리주의까지 흘러간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상사회를 선생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풀이 때 선생님이 다시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플라톤, 베이컨, 아틀란티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문제풀이 때 선생님이 할 것이고요. 이번 이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힘들게